네, 이거는 그 드림 CIS라고 제가 그 어떤 제 독자분 요청에 의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데요. 이게 상장이 5월 22일 날 했네요. 업체. 이게 임상시험 대행 업체가 지금 꽤 많죠.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의약분업,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에, 이게 좀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빅3가 있고, 좀 이제 군수 업체들이 조금 있고, 그렇죠. 외국 업체들도 있고. 근데 임상시험은 사실은 그 신약, 그 뭐 기술 개발하고 연구 투자 개발,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그 임상 여기 시험, 수탁 기간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분업 이후에 이제 뭐 국산 신약 개발 붐도 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요 임상 대행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빅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이 너무 좀 적죠. 한 천, 국내 시장이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약 역사는 한 100년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연구 개발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의약 분업 이후 전후라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20년 정도. 근데 외국에는 이제 오리지널 신약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게 좀 이런 업체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커요. 시장 자체는 큰데 우리나라 업체들 뭐 빅3가 뭐 연간 한 200, 300억 그 수준에서 이제 막 매출 가지고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드림 CIS가 그 빅3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시장이 너무 작아요, 일단. 그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숙된 시장. 이게 아마 이 관련 업체 중에 첫 상장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너무 좀 작고, 뭐 여기 이쪽 그 임상 대행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에, 그리고 이제 또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좀 업체들 간의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소기업 수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대행 기간이 이게 좀, 좋은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건 뭐 사실이고, 이것도 이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상장한 첫날 오르고 이제 계속 하락하는 것 같은데, 뭐, 25,300원까지 떨어졌네요. 첫날 이게 보니까, 5월 22일 날 35,500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5,350원, 중간에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 같아요. 요거는 딱 보니까. 이제 하락하는 주식도 마냥 하락하진 않거든요. 막 일정 패턴으로 뭐 가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또 한 3, 4일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한 5일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또 빠지고. 이달 무슨 재료가 있었나요? 6월 1일 날 한번 뽑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게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뭐 특별한 적은 없네요. 뭐 그러니까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이 좀 변경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이게 뭐 제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드림 CIS가 뭐라 할까 좀 전망이 그렇게 아직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네, 이게 지금 이제 첫날은 이제 개업발 첫 상장발이라 해가지고 이제 첫날에는 뭐 거의 처음 상장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99% 상승하죠. 그죠? 하락하는, 이제 첫날 하락하는 종목은 극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드림 CI에서도 막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업종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사실 200억 가지고 있었자 이렇게 매출 200억 원대 가지고 이렇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외국 업체들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임상을 많이 하는 이제 외국계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많이 하긴 해요. 임상 환경이 좋긴 하지만 외국 업체들도 워낙 그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뭘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아직은 여건이 좀 성숙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업계의 뭐 목소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기사가 있네요.
공모가는 14,900원이었다. 네. 22일 날 했는데 21.79% 오른 34,100원에 거래 중이다. 그러니까 첫날 이제 크게 많이 오른 거네요. 그죠? 임상 전문 CRO, 예, CRO. 네, CRO가 그 임상 수탁 그 기관이라는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CRO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 비임상 시험 및 기타 제반 업무들을 위탁 수행하는 연구 개발 대행 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바이오 벤처, 특히 바이오 벤처들이 요즘에 연구 개발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업체들 많이 이용하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좀 제일 싼 데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수주, 그러니까 저가 낙찰 받으려는 그 업체 간 경쟁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가 낙찰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또 이 업체는 보니까 이제 중국 타이거 펀드에, 이제 타이거 매드에 진짜 인수됐네요. 피인수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러면 중국계 업체란 얘기인데, 일단 상장 우리나라에 됐어. 상장 우리나라에 됐는데, 만약에 중국계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중국도 뭐 이렇게 신약 강국은 아니에요. 제약 강국, 그러니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의 수요는 많은데, 뭐 이렇게 신약 강국은 아닙니다. 강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약의 수요는 많아도. 그래서 임상수탁 여기가 이제 중국은 아직 이런 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근데 워낙 이제 빠르니까 기술 진보가, 뭐 나중에 계속 이게 이제 타이거 매드라는 업체가 이제 밑에서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 뭐 제약업체들의 어떤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뭐 외형 성장하고 영업이익 전환 이런 데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리고 국내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국내 고객사의 교두보 역할 한다고 얘기 나와 있지만, 아직 좀 이렇게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서 시작하는 국내 업체들 경쟁은 좀 당분간 좀 이렇게 수익이 낼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업체가 뭐 좀 그나마 이제 상위권 업체라서 하긴 하지만,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 큰 업체는 아니고 그냥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네. 글쎄요, 뭐 이거 뭐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아예 처음에 공모를 받으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제 시각은 그래요. 제가 뭐 이게 뭐 오르나 내린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오름보다는 뭐 좀 그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게 보면 이제 개인만 쭉 매수를 했는데, 기관하고 외인은 계속 팔았네요. 글쎄요, 뭐 이렇게 상승 반전할 뭔가 이렇게 동기가 뭐 재료나 아니면 뭔가 뉴스가 생기지 않는 한은 상승은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드림 CIS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몇 말씀 드려봤는데, 이게 보니까 뭐 LSK 하고 또 뭐 몇 군데 이제 좀 빅3 업체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워낙 그 우리나라 그 여건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또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딴 데 나가 있다가 뭐 일단 정리하고 딴 데 나가 있다가 좀 다시 나중에 좀 시장이 활성화되면 들어오고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러려면은 좀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드림 CI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